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자, 오늘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짤강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할 교과목은 선체의장 및 구조역학 과목인데 이 중에서 선체의장에 대해서만 볼 거고요. 선체의장 중에서도 배관의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물류 탱크를 청소할 때 생기는 기름 섞인 물을 모아두는 탱크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볼게요. 여기 픽 탱크라는 게 있죠. 픽 탱크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픽 탱크는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채워서 선박의 트림을 조정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탱크를 픽 탱크라고 합니다. 그다음 스필 탱크라는 것이 있죠. 스필 탱크는 무엇이냐면 각종 기름들이 지나다니는 어떤 관 같은데 기름이 좀 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래 설치를 해서 그 새어나온 기름을 저장하는 그런 탱크고요. 그 다음에 피클링 탱크 이게 뭐냐면 산세척 탱크라고 해서 음, 어떤 물체를 산을 이용을 해서 세척을 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탱크입니다. 이게 이제 선박에 실려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슬롭 탱크라는 게 있죠. 이 슬롭 탱크가 바로 뭐냐면 탱크를 청소할 때 특히 이제 유조선 같은데 기름을 실은 탱크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청소할 때 물이 같이 나오죠. 청소한 물이 같이 흘러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기름 섞인 물을 모아두는 탱크를 슬롭 탱크라고 합니다. 선내로 스며드는 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은 봅시다. 빌지 배관. 빌지.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으면 다음 거 한번 보죠. 위생 배관. 세니터리 파이핑이라고 하죠. 위생 배관. 요새 세니타이저 여러분들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 손소독제 세니타이저.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어원을 가지는 거겠죠. 위생 배관. 말 그대로 뭐 상하수도 그런 거죠. 요거는 굳이 해석을 찾아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연료유 배관, 퓨얼오일 파이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로서 기름을 쓰잖아요. 그런 기름에 관련된 연료에 관련된 배관을 말하는 거겠죠. 밸러스트 배관, 빌지, 밸러스트. 자, 밸러스트, 빌지. 밸러스트는 뭐냐면 평형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밸러스트 수, 밸러스트 워터는 평형수를 말하는 거고요. 선박이 이렇게 떠 있으면 선박에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선박의 짐이 불균형하게 실려 있거나 그랬을 때 선박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선박의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싣습니다. 그 물을 밸러스트 수 혹은 평형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해수를 많이 싣죠. 바닷물을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박의 측면이나 선박의 바닥에 많이 싣게 되는 평형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밸러스트 워터라고 하고 밸러스트 배관은 이제 아시겠죠? 여기 이 탱크에 해수를 싣거나 아니면은 다시 밖으로 빼내거나 할 때 사용되는 배관을 밸러스트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빌지 배관. 그래서 빌지라는 건 뭐냐면요. 선박의 각종 원인으로 의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도 포함이 되냐면 파도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의해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각종 해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선내로 스며드는 혹은 발생하는 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관을 빌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배관입니다. 보통 선박이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빌지 탱크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관련된 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파이핑이 되는 것을 빌지 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흐름의 방향만 제어할 뿐 유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밸브는 자, 밸브가 뭡니까? 어떤 관이 이렇게 있을 때 관 중간에 설치돼서 유량을 밸브니까요.
그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닫거나 열거나 해주는 그런 장치를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게이트 밸브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밸브도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 그럼 밸브가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이렇게 위아래로 닫혀서 그 유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게이트 밸브라고 하고요. 그다음 버터플라이 밸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관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디스크 판 같은 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위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판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밸브를 이렇게 돌리면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합니다. 요것도 역시 유량이 조절되고요. 다음 글로브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는 배관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유량이 들어가고 그럼 유량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유체가 흘러나가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플러그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그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유량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밸브가 글로브 밸브입니다. 이 체크 밸브는 뭐냐면요. 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힌지가 이렇게 달려 있고 뭐 간단히 그리면 여기에 어떻게 뭐 턱 같은 게 예를 들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고 닫힐 수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이 이쪽으로 올 때는 어때요? 얘가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유량이 이쪽으로는 흘러갈 수 없고요.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는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의 방향을 제어해주는 그런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량을 적극적으로 제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선박의 운동으로 인한 설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장치가 아닌 것은 신축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축이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길이가 변하는 그런 걸 신축이라고 하죠. 신축성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벨로우스 조인트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배관이 이렇게 주름져 있는 배관입니다. 벨로우스 조인트.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런 배관은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배관을 벨로우스 조인트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딩 익스펜션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죠. 슬라이딩, 미끄러지면서 익스펜션,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커플링. 커플링이 뭡니까?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배관 사이를 이어주면서 슬라이딩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설치 배관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T4 브랜치, 이건 뭐냐면요. 선박이 아니고 이런 배관에 분기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어떤 T자 형태의 조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구역 내에 축적된 빌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빌지가 뭡니까? 선박의 어떤 연유로 선박 안에 축적된 각종 오폐수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빌지를 배출하기 위한 빌지 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수 분리기, 빌지 펌프 및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유수 분리기, 뭡니까? 기름과 물을 분리하거나 그다음 빌지 펌프, 당연히 펌프가 있어야겠죠. 그런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구역의 빌지 원로부터 별도의 배관을 각각 구성하는 것을 개별 계통이라고 하고
빌지 주관을 설치하고 구역의 빌지엘로부터 배관을 연결하는 것을 주관계통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박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빌지 탱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구역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지 탱크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주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좀 너무 크게 그렸죠. 배관을 이렇게 주관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설치를 해나가는 것, 요것을 주관 개통이라고 하고요. 그것 없이 각각 파이프를 다 각각 개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개별 개통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충돌 및 좌초 시 빌주간의 손상으로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조인 밸브를 설치한다. 나사조인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크 밸브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관 장치의 연결, 분해 및 변경이 쉬워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볼트와 너트를 활용하는 이음 방법은 이게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배관이 있습니다. 두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이음매가 있습니다. 요 배관하고 요 배관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볼트로 이렇게 체결을 하죠. 뒤에는 너트가 이렇게 있겠죠. 예, 뒤에는 너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원판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파이프를 볼트와 너트로 조여서 잇는 이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플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랜지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선박용 배관의 관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보도록 할게요. 여기 fastening이라고 그랬죠? 뭔가 fasten이 무슨 뜻입니까? 조인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산이 이렇게 있어서 관과 관 사이를 이을 때 이렇게 조여서 하는 것을 fastening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선박용 배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보면은 여기 용접 있죠. 맞댄 용접, 슬리브 용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웰딩이 들어가는 용접 타입은 선박에서 많이 이용하는 관이음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딩 익스펜션 커플링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뭔가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 곳에 그때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확장될 수 있는 길이가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음 방법을 슬라이딩 익스펜션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예. 이것도 예. 이런 식으로 보면 요 끝에 플랜지가 달려 있죠. 그쵸? 예. 그래서 플랜지를 사용을 해서 많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